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제가 여기에다 대고 반등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하락의 시작입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죠. 일단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증시 이야기입니다. 어젯밤 이야기 복습하는 거예요. 시장의 S&P가 7월 14일부터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 흐름 중에 이 반등의 눌림일 수 있다. 눌리고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밤에도 만약에 이 반등의 흐름이 멈춘다면 7월 14일부터 시작된 이 반등의 흐름이 멈추면 미국 증시는 이제 이 반등의 흐름을 끝내고 다시 재차 하락 전환할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약간 변곡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락의 재료 같은 건 사실 특별히 새로운 거는 있지 않았어요. 그죠? 어젯밤에. 가만 생각해 보시면 긴축 우려 재부각이라 해가지고 뭐 시티나 노무라 증권에서 100bp 기준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내면서 하락한 거, 혹은 뭐 애플의 고용을 뭐 줄이겠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하락하긴 했는데 사실 그다지 충격적이지도 않고 그다지 이게 새로운 뉴스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 하락에 대한 충격은 개인적으로 좀 작겠다라고 일단 보기는 봤었어요. 아침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 증시나 아시아 증시나 이 아무튼 반등 흐름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증시와 같이. 예를 들면은 코스피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뭐 엄밀히 따지면 뭐 조금 예, 엄밀히 따지면 7월 4일부터 반등의 흐름은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조금 좀 구체적으로 따지면 7월 15일 며칠 전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된 거죠. 유럽이건 아시아건 간에 일단 반등이 대부분 이 지난주쯤부터 시작이 되긴 됐기 때문에 이 반등 흐름 중이다. 반등 흐름 중에 미국 증시의 저런 하락 마감은 개파락 출발을 부를 수가 있는데, 개파락 출발, 어쨌든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해버리면 개파락 출발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날의 개파락 출발은 오히려 하방 경직성을 부를 수도 있고 오히려 저점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양봉을 만들어내거나 상승 전환하면서 오히려 상승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일단 이런 식으로 아침에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 뭐 크게 그렇게 벗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아침에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대로 어느 정도 좀 진행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려보자면은, 예를 들면 코스피 선물 지수가 급등을 했단 말이죠. 어제 7월 18일에 급등을 했어요. 원웨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봉이 어디 있냐고요. 이 양봉 내에 있죠. 양봉 내에. 이 양봉에 시가와 고가 사이에 이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락 전환을 위한 하락일까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7월 15일부터 시작된 이 반등 흐름 중에 눌림 혹은 기간 조정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아직까지는 5일선 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오를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315 부근의 이 저항 혹은 이 전일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서 이 상승세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합할 거라고요.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긴 봐주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 증시도 만약에 내일도 연속적으로 못 오르고 내일 만약 연속적으로 또다시 저항을 확인하면서 하락한다면은 이거래일 연속 상승이 멈추는 꼴이 될 거고, 그러면 다시 하락 전환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일단 상승 중 눌림, 그죠? 이런 걸로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다들 좀 아리까리한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도 줄어들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 최근에 이 거래일 동안 이 한국 증시가 급등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자고요. 일단은 믿어주자고요. 뭐 속임수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전일 급등했잖아요. 7월 18일 날 급등, 볼린저 밴드를 무려 2%나 찍고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찍고 나갔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상승의 피로감을 의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피로감을 오늘 하락 마감함으로써 좀 씻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얘도 보시면 전일 양봉에 이 시가와 고가 사이에 이렇게 딱 시가와 종가 사이에 몸통 안에 위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특별히 하락세가 강했네, 앞으로 하락 전환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무리일 수 있다고요. 5일선도 저 밑에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건 상승 중 눌림이다. 그런데 이 눌림이
내일도 만약에 하락 마감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건 눌림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시세들이 대부분 다 어떤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거래량 같은 게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시장 참가자들이 이러한 이 전일의 급등 이런 거를 뭐 대세 상승의 전환 이런 걸로 본다기보다는 대부분 다 그냥 하락 중 반등 정도로 보고 일단 뭐 다들 눈치 보기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 증시 오늘 좀 애매했죠. 그래서 전일 반도체 지수 하락 마감 또 그리고 달러 지수 하락 마감 이렇게 되니까 뭐 시장이 특별히 위로도 특별히 아래로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애매한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확인을 했고 뭐 하이닉스 같은 걸 봐도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걸 봐도 뭐 일단 위쪽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봐주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지? 일단은 그 풋옵션들 개인들의 하방 추격 예를 들면 풋옵션 매수라든가 인버스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조금 좀 다소 누그러진 듯 합니다. 이번 월물 들어서요. 옵션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개인들은 최근 몇 거래일 동안에 이번 그 옵션 8월물을 거래하면서 콜옵션 쪽에 일단은 상당히 많이 달라붙는 듯한 모습입니다. 사실 그래 보이죠. 그럴만 하죠. 제가 봐도 지금 시장은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하방 포지션을 빨리빨리 갖다 버리고 상방으로 이제 열심히 갈아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보면 개인들의 콜옵션 매수가 좀 눈에 띄고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아래쪽으로 가는 건, 위쪽으로 가는 건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거예요. 위쪽으로 가더라도 좀 부담이 있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아래쪽으로는 이제 개인들이 베팅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뭐 일부 작은 베팅 금액이 눈에 띄긴 하는데 뭐 이런 거는 너무 작아서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하방 베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보낼 생각이 없어요. 외국인들은 이번 월물에서도 300을 붕괴시킬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 300이 붕괴가 된다면은 300이나 297 정도까지 붕괴가 되면은 그 아래쪽으로는 폭락을 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정도를 열어놓은 상태인데 사실 이게 월물 초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그다지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단 개인적으로 시장 분위기 참고 정도로 개인들이 지난 7월물에는 하방 베팅에 목숨을 걸더니 이제 하방 베팅을 좀 어느 정도 포기를 했구나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죠. 개인들의 풋옵션 이 매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뭐 콜옵션 매수가 눈에 띈다. 개인들이 조금 포기한 듯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락 추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큰 하락 추세는 극복하지 못했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지속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1100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오늘 했는데 지지하고 상승 마감했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평단가 하방 포지션 잡으신 분들 본인의 평단가들 관리 잘 하셔갖고 평단가보다 너무나 이게 시장이 뭐 많이 올라와갖고 손해가 커지면은 하방 포지션 일부 손절을 하시거나 해서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뭐 하시든 말든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려 있는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 본인의 이 손해가 커진다면은 그거는 대응을 하는 게 경험상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그죠? 달러 인덱스 조정 나왔으니까 원화도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5일선을 깨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그죠? 근데 뭐 5일선 깼다라고 해서 특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뭐 상승 추세 잘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 시장의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이벤트들은 다음 주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FOMC 회의까지 지금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시장이 반등할 거면 차라리 FOMC 회의나 애플 실적 발표 같은 그런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빨리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보긴 보거든요. 하방 포지션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제 생각에 만약에 이제 주식 상승을 바라보시거나 뭐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지금 시장이 팍팍 폭락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FOMC 회의나 기업들 실적 발표 전에 실적 발표 경계감, FOMC 경계감, 긴축 우려 이러면서 미리 어떤 악재들을 시장에 선반영해버리면 그 재료가 터진 이후에는, 악재가 막상 나온 이후에는 시장이 반등하거나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흐름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튼 지금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시장의 진정한 추세 전환,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위한 그런 상승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분명히 반등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근데 이 반등이 좀 거래량도 좀 적고 좀 의심스러운 점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타이밍 같은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좀 찜찜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찜찜한 건 어쨌든 저의 생각일 뿐이지,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찜찜한 결과가 나올지 어쩔지는 이제 뚜껑을 까봐야 아는 거죠. 그냥 저의 의견이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야기한 부분은요. 뭐 다른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독일 증시. 자, 조금 전에 일단 조금 전에 개장을 했는데요. 일단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7월 14일 날 저점 찍고 15일 날부터 이렇게 일단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엔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 얘도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긴 하니까요. 미국 증시의 하락 마감으로 얘도 하락 출발하긴 했는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일 없으면 일단 반등 시도를 하겠지라는 입장으로 일단 봐줄 겁니다. 하여튼 독일 증시고 뭐고 지금 건강 상황이 근데 대부분 다 좋지는 않아요. 요 자리가 진짜 중요한 어떤 전저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유럽 증시에서는, 독일 증시에서는 선물 300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독일 증시 입장에서는. 근데 요즘 독일에 악재 되게 많죠. 예를 들면 뭐 러시아가 가스를 끊네, 아니면은 하여튼 뭐 그런 무역 수지 적자네, 이런저런 악재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뭐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약한 게 이해가 되긴 됩니다. 전저점 자리 여기인데 이거를 일단 며칠 두 번이나 붕괴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이런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켰다가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반등이 멈춰 있다는 거는, 이 정도에서 버벅거린다는 거는 일단 굉장히 좀 시장이 부진하다라는 의미일 수 있겠죠. 일단 뭐 오늘 밤에 지켜보긴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독일 증시 분위기는 일단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인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고, 참 오늘 밤에 이벤트가 있긴 있네요, 그죠? 유로존 CPI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8.1이 나왔는데요. 얼마가 나올지 지켜보자고요. 당연히 이것도 높게 나오면 긴축 우려라고 하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빌딩 퍼밋이라 해서 건축 관련된 건설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는데, 요거 중요하겠죠? 왜 중요한가요, 이거? 이 지표들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연준의 7월달 통화정책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통화정책의 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죠? 월러 의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주택 지표와 뭐 소매 판매 지표 등등을 고려해서 이번 7월 달에 100bp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평상시라면 별 관심이 없는 지표이긴 합니다만, 이거에 따라서 이런 건설 지표나 이런 거에 따라, 주택 지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의 금리가 치솟거나 달러가 치솟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지표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가장 충격이 없으려면 그냥 예상치 그대로 발표되는 게 좋겠죠. 예. 예상치를 지나치게 넘어서거나 지나치게 부진한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상치 지나치게 넘어서서 잘 나오면 긴축 우려, 예상치를 너무 지나치게 깨버리면, 너무 지나치게 쇼킹한 값이 나온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지표 이야기를 좀 먼저 했고요. 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뒤바뀌었네요. 오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죠, 하방경직성 확보했습니다. 왜냐, 이미 지난 7월 15일, 16일 이때부터 이미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라고 해서 딱히 뭐 일단 더 약한 그런 모습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하락 마감한 재료가 엄청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와중에 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다 어떤 수렴형 혹은 뭐
방향성 모색중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그다지 지금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 다시 돌파한 착 해가지고 지금 지지력 테스트를 해서 여기 지지력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고요. 이쯤 되면 이제 가야죠. 이쯤 되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줘야 될 때입니다. 못 가면 또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 어딘가에 일단 저항을 확인을 했네요.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거는 저항 확인했지만 더 올라가는 의미가 있다고요. 여기서 하루 더 못 올라가고 비리비리하면 그럼 이제 방향성이 전환될 수 있지만 얘도 일단 반등하고 있어요. 일단 전 세계 증시가 좁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일단 요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런 점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지금 순간도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달러가 약세해 보이고 유로화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유로화가 1.0 딱 페리티 터치하고 나서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점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에 잘 보셔야 되는 포인트들 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국제유가의 104달러 저항자리 테스트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고점 지난 7월 8일, 7월 11일 날 나왔던 고점이 대략적으로 105달러 정도 선이었고요. 이번에 여기 104달러에서 어떻게 저항 테스트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유가가 더 이상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혼조해졌어요. 지금 음봉을 7월 5일 날 음봉하고 7월 12일 날 음봉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일단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하기는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이제 안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고요. 그죠? 미국 증시 오늘 밤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전에 많이 이야기 해드렸죠.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베팅하실 분들은 베팅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이 음봉을 믿고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 참 아까 전에 참 이거 이야기 하려다 말았는데 어차피 뭐 그다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 삼성전자 지금 기간 조정 이렇게 이야기 해드렸죠. 만약에 삼성전자 시가 여기 7월 18일 어제 나왔던 양봉의 시가가 붕괴됐으면은 가격 조정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해드리려는데 그거 깜빡한 거네요. 사실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패스할게요. 그러니까 이 시가를 지켰기 때문에 이거 그냥 기간 조정으로 봅니다. 이 양봉의 기운이 살아 있습니다.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가를 붕괴시키긴 했는데 사실 이 장대 양봉에서의 의미하고 이 도치형봉에서의 의미는 조금씩 좀 시가의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저점도 붕괴시켰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걸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이에요. 얘는 일단 상승 중 눌림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입장이긴 해요. 아무튼 얘도 상승 중 눌림입니다. 근데 기간 조정 정도 하고 더 올라갈 삘이에요. 지금은요. 내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중요하다. 미국 상승 베팅 하실 분들은 미국장 하락 베팅 하실 분들은 오늘 밤에 해볼 수 있다. 오늘 밤에 잘못되면 또 도망 나오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다른 거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고 변동성 지수들 오늘 24자리 지지력 테스트 다시 한번 보면 되겠죠. 여기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2연속으로 양봉에 상승 전환까지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다시 또 흔들릴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보면은 얼추 다 본 것 같네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